저의 신간 하나로만 1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제가 잘 때도 해외여행을 가 있을 때도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대부분 때문에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글쓰기 제디피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전자책 영상입니다. 제 영상을 모두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저는 매 영상마다 전자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전자책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블로그를 시작하고 3년 동안 총 25권의 전자책을 썼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전자책을 하나 쓰고 있을 정도로 꾸준하게 쓰고 있어요. 제가 30권에 가까운 전자책을 꾸준히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전자책을 쓰면 생활비 걱정은 없겠다. 전자책을 통해서 나의 몸값과 실력이 점프할 수 있다는 확신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저의 신간 하나로만 1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제가 써둔 26권의 전자책은 제가 잘 때도 해외여행을 가 있을 때도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2년 전에 써뒀던 전자책이 아직도 잘 팔리고 있죠.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교육했던 작가들도 지금 꾸준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비 걱정 없이 내가 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고 브랜드 가치도 수직 상승하는 효과를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단순히 블로그와 전자책만으로 이뤄낸 성과들입니다. 이렇게 저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전자책 쓰는 방법에 대해서 5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 오프라인 특강 때나 풀던 정보들이었는데요. 오늘 모두 공개할게요. 전자책 제작부터 정말 중요한 판매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늘 그랬듯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5단계의 순서는 주제 정하기, 자료조사, 집필, 판매 준비, 판매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서만 들어서는 누구나 아는 내용일 것 같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또 다를 겁니다. 주제 정하기부터 말해볼게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서는 주제 정하기부터 막막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의지나 똑똑함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2가지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허들은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고민입니다. 막상 전자책을 쓰려고 하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이런 고민에 빠지면서 주제를 정하지 못하죠. 결국에 내가 뭔 전자책이냐, 더 준비하고 써야지 하면서 전자책을 미룹니다. 하지만 첫 번째 허들에서 포기하신 분들은 결국 다시 첫 번째 허들에서 걸리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첫 번째 허들에서 막혀 있다면 우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써보겠다는 각오를 가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주제를 정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해요. 저는 주제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배우고 싶은 것, 흥미가 가는 것을 쓰세요 라고 말이죠. 저 또한 모든 전자책을 그 당시에 깊게 배우고 있던 것을 기준으로 썼어요. 블로그를 처음 시작할 때는 브랜드 블로그에 대해서 썼고, 글쓰기를 열심히 할 때는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썼죠. 여러분도 지금 관심 가는 것, 배우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는 것도 블로그랑 전자책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자책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여기서 2번째 허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라는 고민입니다. 저는 블로그로도 쓰고 싶고 글쓰기로도 쓰고 싶고 부동산으로도 쓰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쓰세요 라고 말이죠. 물론 자기만족으로 쓴다고 하면 어떤 주제를 어떻게 쓰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돈 벌려고 전자책을 지금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죠. 돈은 다른 사람에게서 벌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한다고 돈이 자동으로 쌓이진 않잖아요. 소비자는 냉정하기 때문에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지갑을 열지 않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들이 보고 싶어하는 주제를 써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길을 가면 행복하다 라고 했어요. 저는 애초에 돈을 바라보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전자책을 쓴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돈이 안 벌리니까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길을 걷는데도 불안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돈을 찾게 되고 돈이 없어서 다른 길을 찾는 모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깨달았어요. 우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건 나중에 돈 걱정 없이 실컷 하자. 그렇게 저는 우선 돈을 빡세게 벌었고, 그 결과 지금은 돈 걱정 없이 제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돈 신경 안 쓰고 유료급 정보들을 마구 풀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합니다. 만약 내가 좋아하는 길만 고집했다면 이런 행복도 못 느끼고 포기했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영영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은 남들이 보고 싶어하는 주제로 돈을 벌어보세요. 머지않아 돈도 벌고 좋아하는 일도 할 수 있는 때가 분명 옵니다. 잠깐 꿀팁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좋아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득은 현실적인 이득을 뜻합니다. 돈, 다이어트, 능력,
욕구 같은 것들 말이죠. 물론 이런 주제가 아니어도 팔리지만 그 수익에 여러분들이 만족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주제를 정하실 때에는 누군가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주제를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훨씬 빠른 성장 속도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자료조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는 부분일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뭐하러 그렇게 찾아봐? 그냥 내가 아는 거 쓰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턱대고 쓰다 보니까 머리도 안 돌아가고 퀄리티도 심각하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해서 이번 단계를 넣었습니다. 자료조사를 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잘 되어 있죠. 유튜브 10편만 챙겨봐도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보다는 몇 배는 빠르고 퀄리티 좋게 전자책을 만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전자책을 쓰고 싶은 분야의 조회수 탑 10 영상 정도는 모두 보고 시작합니다. 이 밖에도 전자책이나 종이책을 보면서 정돈된 지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했을 건데요. 저는 전공서적도 많이 활용합니다. 더 깊게 자료조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공서적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전공서적이라니 벌써 머리 아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차별점은 머리 아픈 그 지점에서 생깁니다. 남들은 유튜브 몇 개 보고 책 쓸 때 나는 전공 지식까지 얹어버린다면 결국 내가 더 돋보일 수밖에 없고 더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내 실력에도 차별점이 생길 거고요. 실제로 저도 마케팅, 브랜딩을 공부할 때 전공 서적을 주로 활용했고 덕분에 뭔가 다르다 라는 평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여러분도 남들보다 독보적인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면 전공 서적까지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실행할 때는 빡세겠지만 이뤄둔 결과를 보면 보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세 번째는 지필입니다. 지필이야말로 많은 분들의 통곡의 벽이죠. 사실 기술적인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즘은 노트북도 다 있고 워드나 한글은 대부분이 다를 줄 압니다. 전자책 쓰는 법이라고 하면은 수백 개의 영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문제는 심리입니다. 써야지 하면서 몇 개월이 밀리는 마법,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게으른 성격이라서 저의 일정을 자주 미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현명하게 극복했어요. 저만의 노하우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지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환경 두 가지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콕 박혀서 글을 쓸 수 있는 시간과 환경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루를 통으로 빼고 스터디 카페 같은 곳에서 글을 쓸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하루를 통으로 비울 수 없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데드라인을 정해두고 하루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투자하셔야 됩니다. 전자책 쓰는 동안만큼은 쉬는 시간 조금 줄이고 장소를 정해두고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데드라인까지 정해두고 달리는 이유는 기간이 길어지면 힘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돈도 안 벌리고 결과물도 안 나오는데 마음은 불안한 그런 기간이 늘어나면 저조차도 힘이 빠집니다. 처음 전자책에 도전하신다면 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한 달 이내에 어떻게든 30페이지 정도는 완성해보겠다 라는 다짐을 하고 달리는 게 필요합니다. 실행할 때는 빡세겠죠. 글도 안 써지고 인스타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다닐 테니까요. 하지만 막상 완성하고 나면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실력이 수직 상승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자책을 모두 썼다면 이제 네 번째 판매 준비, 다섯 번째 판매만 남았습니다. 판매 채널은 블로그도 있고 크몽도 있지만 우선 블로그부터 말해볼게요. 이 영상은 그냥 전자책 쓰는 방법이 아니라 돈 버는 전자책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돈을 벌려면 어떻게 판매할지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판매 준비부터 알아보죠. 어떤 분들은 판매 준비와 판매를 굳이 나눠서 말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냥 똑같은 판매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상 판매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매 단계에서의 화력이 차원이 달라지더라고요. 판매량이 몇 배로 벌어질 만큼 차이가 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판매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판매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매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대감 심어주기예요. 내가 출간할 전자책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걸 정말 잘하는 산업이 영화 산업인데요. 영화는 아무도 모르게 개봉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몇 개월 전에는 예고편 돌리고 시사회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한껏 집중시키죠. 이번에 개봉한 범죄도시 3도 개봉 당일에 이 영화를 처음 알게 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시사회하고 광고하면서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전자책도 똑같아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전자책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심어줘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저 전자책 출간했어요. 사주세요. 해도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포인트를 놓치고 저는 열심히 썼는데 왜 돈이 안 벌릴까요? 와 같은 말을 합니다. 대부분 판매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판매 준비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서로 유추가 꾸준히 하면서 소통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내 글을 읽는 사람이 있어야 구매할 사람도 생기겠죠. 내 글을 읽는 사람을 모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서로 유추가입니다. 상위 노출, 체험단, 다른 방법도 많지만 처음 전자책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방법이에요. 서로 유추가를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예고글 올리기예요. 서로 이웃으로 사람을 모았다면 본격적으로 기대감을 심어줘야겠죠. 영화도 예고편을 주기적으로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적어도 1, 2주 전부터는 전자책을 미리 홍보해야 합니다. 저의 전자책은 이런 주제를 다루고요. 저의 전자책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한번 봐보세요.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판매 준비를 마친 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해야 합니다. 판매는 사실 판매글만 기억하면 돼요. 이거는 블로그, 크몽, 클래스101 모두 다 공통적입니다. 1번에서 4번까지 아무리 잘해도 결국 소비자는 판매글을 읽고 지갑을 열거든요. 오늘은 판매글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판매글을 모르는 사람도 판매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잘 쓴 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블로그나 크몽, 와디즈 같은 곳을 보면은 잘 팔린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잘 팔린 상품들을 보면 모두 글을 기깔나게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글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의 글에 맞게 여러분들의 문장으로 배치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베끼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작권도 저작권이지만 실력이 하나도 늘지 않아요. 당장의 판매글이 아니라 절대적인 실력을 위해서 내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쓰면 기본적으로 괜찮은 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열 확률도 높아지겠죠. 여기까지 하면 상품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은 상품을 꾸준히 홍보하고 개선하는 일이에요. 아마 여기까지 스스로 해보신 분들이라면 느껴지는 게 많을 거예요. 이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이건 다음에도 써먹어 봐야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라고 말이죠. 이런 궁금증이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저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방법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시는 거죠. 저 또한 시작할 때에는 누군가의 방법을 빌려왔지만 지금은 이렇게 저만의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꼭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때가 왔으면 좋겠고 그 때가 꼭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돈 버는 전자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모두 했다고 생각해요. 남은 것은 여러분들의 실행뿐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치고 바로 전자책 쓰기에 도전해보세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 블로거가 아직 많이 작은데, 실행만 하려고 하면 평소에는 떠오르지도 않던 두려움들이 마구 밀려오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치료할 수 있는 건 결국 실행뿐입니다. 미루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실행하는 게 훨씬 후련하고 뿌듯하더라고요. 직접 깨질 때 실력이 가장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여러분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영상에서 나온 5단계 꼭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과를 얻든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장해 있을 테니까요. 전자책에 대해서 더 자세한 꿀팁을 알고 싶은 분들은 제가 하단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파이팅입니다. 안녕.